오늘은 정훈의 월곡 작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살았던 임진왜란 때 의병장 월곡 우배선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월곡답가 그러니까는 이 월곡이 마치 자연 어떤 지명을 나타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 인명을 나타내는 거군요. 자, 작가는 우배선과 교분을 맺고 동시대 인물로 의병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의기가 상통했으리라 짐작되는데, 이 작품이 글이나 시를 받고 거기에 답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 요 부분은 답가라는 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이게 전체 10수짜리 연시조거든요. 연시조인데 이 상황에서 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월곡 우배선이 죽고 난 다음에 쓴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는 이 작품이 답가 그랬으니까 글이나 시를 받고 거기에 답하는 노래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이거는 사후에 쓰여진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작가는 시대 현실과 맞서 싸우고 백성을 생각하며 충의지사로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 그와 동질화하고자 하였던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수짜리 연시조이다 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수부터 볼 건데 이게 이제는 10수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길어. 그래서 본문 읽기는 빼고요. 바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사람 이제사람 이목구비 같건만한 나 혼자 어찌하여 넷사람 그리난고 이제도 넷사람 겨시니 네 벗인가 하노라. 자, 이때 넷사람이라는 것은 예전 사람, 옛날 사람 내지는 월곡을 나타낸다 라고도 보고요. 이 월곡이 아니고 요 뒤가 월곡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제사람이라는 건 지금 사람, 화자를 얘기해요. 이목구비 같건만은 한마디로 생김새가 같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같지만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워하는가. 이때 그리워한다는 것은 보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본받고 싶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옛사람이 계시니 내가 그의 벗인가 하노라 해가지고 이 옛사람을 누구로 본다면 월곡으로 본다면 월곡과 친구인가 하노라. 한마디로 월곡과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모습 내지는 옛사람의 풍물을 갖추고 싶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의 풍물을 갖춘 월곡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2수 보겠습니다. 내 양자 험하니 비노성적 아니하니 분바른 각신님네 다 웃고 다니거든 엊그저께 지나간 한 분이 호자 곱다 하노라. 자, 내 양자, 이때 양자라는 것은 모습, 모양, 형태 이거예요. 하는 부사어죠. 몹시라는 뜻이에요. 몹시 험해. 그러니까 내 모습이 정말 몰골이 처참해. 그래서 비노 성적을 그런데 안 한대. 비노라고 하는 거냐? 비누예요. 비누.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장하다, 꾸미다, 분을 바르고 꾸미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누로 단장을 아니한다는 거야. 내가 비록 험하게 생겼다 하나 그렇다고 꾸미거나 그러지는 않는 성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꾸밈이 없이 순박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분바른 각신네들은 결국 뭐야? 나하고 대립되는 인물들이겠죠. 그죠? 이네들은 꾸미고 그 다음에 치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꾸밈을 좋아하는 세태를 나타내고요. 다 웃고 비웃고 누구를 비웃어? 나를 비웃고 다니거든. 엊그저께 지나간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너 괜찮은데? 너 이뻐? 너 괜찮아? 너 잘났어? 왜 그렇게 쫄고 그래? 자신감을 가져! 라고 이야기하더라. 그게 바로 누군데? 월곡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혼자 곱다라고 얘기했다. 나에게 곱다라고 얘기했다. 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어때?
나 고운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의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수는 꾸밈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수 보겠습니다. 개서 유신하면 내 호자 무신할까? 100년 전이란 둘이 다 미싸이다. 세상 운우 인정이야 배을 줄이 이시랴. 개서는 거기서 나에게 믿음을 주니 나 혼자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곱다라고 하셨으니 나 또한 당신을 따릅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한평생이 다 되도록 100년 전이랑 둘이 다 믿사이다. 우리 둘이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운우 인정이야.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야? 구름과 비가 뒤바뀌는 세상이야. 그런 세상 인심이야. 배울 것이 있겠습니까? 배를 줄이 이시랴 할 때 무엇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배울 것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운우는 자 당신과 나 둘과 대립되는 존재라고 봐야겠죠. 둘은 화자와 당신은 믿음으로 가득한 존재이고 세상 운우는 그때 그냥 홀라당 손바닥 뒤집듯이 호떡 뒤집듯이 바뀌는 세상이다 라고 보면서 결국은 후자 종장 여기죠. 즉 비구름처럼 바뀌는 세상 인정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수 보겠습니다. 청송으로 우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청송이라는 것은 푸른 소나무 즉 자연이에요. 물론 소나무가 절개 같은 것을 상징한다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울타리로 삼고 백운 흰구름 역시 자연이에요. 현실을 초월한 삶이에요. 장을 두르고 장은 장막이에요. 자 그러면은 청송으로 우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하는 거 보니까 요 구절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대구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유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촉삼간, 초가삼간, 숨어 계신 저 번님이여,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저 번님이여, 절개를 지키면서 현실을 초탈한, 세속을 초탈한 삶을 살고 있는 저 월곡이여, 흉중에 마음에 사념이 없으니 그릇된 생각이 없으니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지 사념이 없는 존재죠. 왜? 자 백운으로 장을 두른 존재죠. 왜? 청송으로 우를 삼은 존재죠. 결국은 월곡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여주며 월곡이라는 벗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 자연에서 사념 없이 살아가는 월곡에 대한 동경. 자, 5수 보겠습니다.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번님 누구? 월곡이 사는 땅을 장소죠. 생각하고 바라보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월곡과 화자는 지금 함께 있어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우회로다. 잠깐 용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래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서울 한양 땅은 아니야. 서울 한양 땅은 아니니까 자연에 들어간 거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 용추동 밖에 있어. 누가? 무엇이? 자 번님이 사는 땅은 용추동 밖에 있네요. 그러면 서울이 있어. 여기 서울이고 이 서울은 세상이 그냥 인심이 홀라당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곳이야. 거기에 밖에 지리산이 있어. 지리산 아래 용추동이 있어. 용추동은 동떨어져 있는 공간이야. 근데 이거 밖이래. 누가 있는 공간이? 월곡이 살고 있는 공간이. 거기다가 구름다리 위래. 구름다리
자, 구름 위에 있대. 여기래. 와우. 그럼 뭐야 이거는 결국은. 월곡은 지금 뭐야?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화자는 지금 어디 있겠니? 아마 화자는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느낌상,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 있다면 월곡은 여기서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름다리 위로다. 번님이 죽어서 하늘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어쨌거나 간에 여기는 너무 멀어도 너무 멀어. 한마디로 화자와 월곡의 단절감이 보여지네요. 그러니 화자는 어떻습니까? 밤마다 외로운 꿈만 꾸면서 혼자 다녀와요. 혼자 다녀온다는 거 어딜 다녀와? 여기를 다녀오는 거지요. 꿈에.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렇죠. 화자와 월곡의 만남 매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장에서는 결국 꿈에서라도 월곡을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다. 요게 주제지요. 됐습니까? 오수 보겠습니다. 오수. 달이 밝을 때는 잔을 들어 생각하고 달이 밝을 때, 달이 밝아. 그러면 경치가 좋은 거지요. 어떤 흥취가 나는 거죠. 그때는 잔을 들고 생각을 한대. 뭘 생각할까? 순말을 생각할까? 아니죠. 월곡을 생각하고. 시절이 좋을 때, 그때는 뭐 살기 좋을 때죠. 살기 좋을 때는 서울을 보고 그리워한대요. 서울을 보고 그리워한다? 뭐야 이거는 월곡과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삐뚤어졌다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간에 월곡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휴먼 덜 기운 탓으로 덜 괴운 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탓으로 사람이 덜 사랑하는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월곡에 대한 그리움. 칠수 보겠습니다. 산은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자, 산. 그 다음에 구름. 결국 뭡니까? 화자와 월곡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겠죠. 잦았으니 첩첩 구름 많아 고인의 집다에 바라도 볼성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인이라고 하는 건요, 오래전부터 사귀어온 친구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죽은 사람을 우리는 고인이라고도 하죠. 어쨌거나 간에 월곡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집당에 바라도 no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다. 보려 해도 볼 수가 없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 월곡을 가로막는 이 산과 구름 때문에 월곡을 못 보내요. 마음만 길 알아두고 마음만이라도 가는 길을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는구나. 한마디로 몸은 못 가지만은 마음만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대상과의 공간적 거리감, 어떤 공간적 거리감? 구름하고 산이 있으니까 거리감 있잖아. 그 심정적으로나마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곡을 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팔수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워하는 뜻을 저기서 아니 모르는다. 자, 이거는 뭐야? 여기서 그리워하는 뜻을 저기에서 모르는가? 그러면 모른다가 되지만 아니 모른다 라고 했으니까 아는가 이렇게 뜻 써야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니은가 라고 하는 건 의문형어미예요. 자, 무더니 고운님 덧없이 여의 올 듯. 고운님은 월곡을 얘기하겠죠. 그죠? 덧없이 허망하게 헤어질 듯. 여의다라고 하는 것은 여의다 헤어지다요.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헤어질 수는 없는 거죠. 자,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수 보겠습니다. 상산에 체지하고 하러 부디네이 가이리라 혀 말렸어요.
상산에 채지하러 부대 너희 가리련가 조철이 없은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사이다. 자, 이 상산에 채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월곡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이죠. 근데 이거는 상산사오라고 하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이 고사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하겠지만 그거하고 연결돼요. 채지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버섯을 캐다라는 뜻이에요. 부디 굳이 네이 가리련가 의문영음이죠. 4명이 가겠는가? 굳이 4명씩이나 가? 그럴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상산사오라고 하는 것은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를 하던 자. 진나라 말년에 전쟁을 피하여 상산에서 응거한 4명의 백발노인을 의미합니다. 그것과 관련한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4명씩이나 가? 쫓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둘이 갑시다. 다른 사람 필요 없이 우리 둘만 갑시다. 한마디로 월곡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죠. 세상에 속세에 속세? 그러면 상사는 속세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사이다. 신경 쓰지 맙시다. 한마디로 새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모습이네요. 결국은 뭡니까? 어지러운 세상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둘만 가자고 하면서 월곡을 정신적 동반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월곡과 함께 상산에 가고 싶은 마음. 마지막 10수 가겠습니다. 방잔상 기읒에서 신선님네 엇부시 보아든 내 말씀 전하쇼셔. 산중에 타신한 청악을 나도 타다 어찌하리. 자, 여기서 말하는 방장산은 전라북도 고창과 그 다음에 전남 장성에 이어진 산이에요. 굳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방장산이 나도 요번에 뒤져보니까 지리산과 무등산과 더불어 삼신산이래요. 신선이 사는 산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신선이 나오죠. 자, 근데 이 신선 보고 내 말씀을 전해달래요. 자, 이 신선을 누구로 볼 거냐라고 할 때, 그래! 방장산이 삼신산이니까 이 방장산에 있는 신선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화자는 월곡이 죽어서 신선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난 이 맥락적으로 본다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내용 볼까요? 얼핏, 엇부시는 얼핏 보시거든. 내 말씀, 이때 내 말씀은 화자의 말이겠죠, 그죠? 화자의 말을 전하소서. 그 화자의 말이 뭔데? 이렇게 가야죠. 그랬더니 월곡이 산중에서 타시는 청악을 나도 탄들 어떠하리 어떠하겠는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서리적으로 묻는 거야. 이 말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는 월곡이 산속에서 타고 있는 청악을 나도 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신선님들이여 내 말을 전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화자가 이 신선이 월곡이에요. 그럼 월곡에게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야? 일반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신선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야? 월곡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너 지금 학 타고 있잖아. 그 학 나도 타면 좀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여기 보니까 월곡이 산중에서 타시는 청악을 나도 타다 어띠하리를 본인도 신선이 되고 싶다는 얘기? No!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이거는 구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앞에 있는 구수에서 화자는 월곡한테 세상 일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상산으로 가자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수에서는
나도 월곡과 함께 학을 타겠다고 말하면서 신선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신선이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월곡과 같은 삶을 지향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월곡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쪽으로 봐야지 내가 단순 신선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수는 월곡의 삶을 지향하려는 소망과 의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월곡답가를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던 작품입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부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연시조가 다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아는 구절은 아는 구절대로 하고 그 다음에 빠진 구절을 그때 이제는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서 빠진 구절을 채워넣으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생각 외로 이 작품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왜 싫었을까? 기출이라고 싫었을까? 하면서 약간 원망을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정형시고요. 연시조 전체 10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의 정을 다루고 있다. 특정 인물 누구겠어요? 월곡이죠. 시적 대상으로 제시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옛사람 이목구비 갔건만은 근데 또 이번에는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러다가 이번에는 고인의 집 따위 바라도 볼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 월곡을 지칭하는 말이 좀 달라요. 그죠? 옛사람이라고 했다가 번님이라고 했다가 고인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같이 함께 즐기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제도 옛사람 계시니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친구로 삼고 싶다예요. 그죠? 그런데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죽었다라는 설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라고 하는 점으로 본다면 이 제목 자, 월곡답가에서 이 월곡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는 해제할 때 얘기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는 답가. 답가는 답장을 하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답가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점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화자가 그리운 님은 제목 그대로 월곡이에요. 그 다음에 옛사람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벗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고인으로 그려지기도 해요. 물론 고인이 오래된 벗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월곡은 이 작품을 지었을 당시 교유하는 벗이거나 물론 이제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흠모의 대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애매해요. 됐어요? 물론 답가인데 서로 교류하는 벗이라면은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죽은 상태라고 한다면 편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그때는 뭐겠어요? 그렇죠. 그리는 간절한 마음. 월곡 사후에 쓴 거라고 본다면 이 월곡을 그리워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월곡답가 첫째 수에서 옛사람이라고 한 것, 그 다음에 다섯 수에서 구름다리 위라고 한 점,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차라리 맞지 않을까. 단순한 답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고사 인용과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첫 번째,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내이 가리런가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사이다.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상산사오 고사와 관련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화자는 상산에는 본래 4명이 가는 거지만 자, 함께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둘이 가자 라고 하고 이 우리 둘은 세상에 어지러운 것은 듣지도 보지도 말자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결국 월곡과 어떤 정신적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간의 대비. 공간의 대비는요. 자, 이거죠. 자, 촉상간 숨어 계신 저 번님이에요. 저 네 번님이에요. 숨어 계신 저 네 번님이거든요.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청송이라든가 백운, 그 다음에 초가삼간, 이거는 속세의 사람은 아니죠. 속세의 사람은 아니고요. 자, 속세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번님을 저 번님이라고 해서 거리감을 드러내는 지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번님은 정운 자신이 아니라 월곡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강호에 응거하는 월곡에게 속세는 사념의 공간이며 화자는 사념이 없는 월곡을 사랑하고 동경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에요. 아까 얘기했죠? 자, 속세가 여기 있어. 대궐이 있는 속세 서울이 있으면 저 한참 내려와서 지리산, 그 지리산 자락의 용추동 속세에서 버려진 곳이죠. 근데 이 용추동 밖에 어디 구름다리 위 여기가 월곡이 사는 곳. 그럼 화자는 월곡을 만나러 어디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와우 여기는 어떻게 안 되겠네.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꿈만 혼자 다녀오는 거죠. 자, 용추동이라고 하는 공간은 지리산 자락의 마을로 일종의 현실적 공간이지만 구름다리 위는 천상의 공간이고 비현실적 공간이다. 이거는 어떻게 안 되죠. 따라서 번님이 사는 땅을 구름다리 위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월곡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즉 죽은 인물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라고 노래한 것은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훈의 10수짜리 연시조 월곡답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